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서페로 그라운드 텍스처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라운드 텍스처 제작뿐만 아니라 필터나 기능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페의 기본 텍스처들은 훌륭한 것들도 많지만 이런 것들을 변형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좀 더 감각적인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반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 끄고요. 이렇게 다 꺼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여기 밑에 제가 이렇게 베이스 컬러를 줬고요. 베이스 컬러는 한 이쯤에서 그냥 난색 계열로만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색감은 넣지 않고 여기서 이제 땅 텍스처 모델링 하는 방향으로 이제 갈 거라서 색감보다는 기능이랑 이제 땅 텍스처 어떻게 모델링 했는지 그거를 좀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이스 컬러를 일단 먼저 쌓아줬고요. 여기 클라우드 변형 앵커 포인트용이라고 썼는데 요거는 쓰지 않고 여기에 있는 레이어에 나중에 이따가 배울 여기에 있는 이 마스크를 참조하기 위한 걸로 제가 만드는 거라서 이거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거 끄고요. 다시 매테리얼 창으로 돌아와서 자, 여기서 이제 여기에 레이어가 많이 깔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얘를 한번 열어볼까요? 얘를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켜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마스크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현이 잘 안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위에다가 하이트 투 노말이라는 필터를 줄 텐데 얘를 눌러보면 현재 노말에 아무런 지금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트 맵을 마스크죠. 이 하이트 맵을 이제 노말 맵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나중에 요거를 체크를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일단 켜놓고 그래서 얘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질감들 있죠? 이런 것들도 한번 넣어봤고요. 이거 그 다음에 얘를 좀 올리면서 이제 좀 더 자글자글한 표현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물 표현까지 하는 방법. 그런 다음에 위에 보면 이제 러프니스 표현 한 번에 이렇게 조절하는 역할을 해는 이제 레이어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파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여기 서페 제일 처음에서 파일 눌러보시면 오픈 샘플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타일링 매테리얼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열어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건데 얘네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다 지워버립니다. 근데 지우기 전에 얘네가 보면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윈도우 가서 이 쉐이더 세팅 가보시면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아이템 맵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올리면서 줄였다 낮췄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은 한 0.1 정도 0.1 정도만 이렇게 주고 조금만 더 낮출까요? 이렇게만 주고요. 이 상태에서 그리고 이 सब디비전 카운트를 올리시면 밀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였고요. 얘네들은 다 지우겠습니다. 다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컬러를 깔아줄 건데 이 베이스 컬러에서 얘를 잡고요. 전 난색 계열로만 이렇게 주겠습니다. 난색 계열로 이렇게 난색 계열로만 살짝 줘서 좀 노란 표현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해주시고요. 하이트랑 러프니스 메탈릭은 그냥 이대로 두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필 레이어 하나 다시 쌓아서요. 여기서 블랙 마스크 주시고 그 다음에 애드 필을 합니다. 여기서 셀 1번이라고 있는데 셀 1번을 넣어줍니다. 넣어주시고 Alt 누르고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세포처럼 생긴 이런 애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죠? 자, UV 상에서 보고 다시 F2 눌러서 이렇게 3D 뷰에서 보면은 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타일 샘플 같은 경우는 9등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중간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셀 1번으로 가셔서 여기서 지금 너무 표현이 너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항상 큰 덩어리, 중간 덩어리, 작은 덩어리 순으로 작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이 셀 1번을 밀도를 좀 낮추겠습니다. 밀도를 낮출 거고요.
그래서 여기 스케일을 한 2 정도 주세요. 2 정도. 요거는 이제 수치에 연연하지 마시고, 아, 이 정도 느낌이다라는 거를, 아, 내가 큰 덩어리를 줄 거니까 이 정도 느낌으로 내가 가야지, 약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게,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아무런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여기서 컬러는 꺼주시고요. 그러면 이 베이스 컬러가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하이트 값을 한번 올려볼게요. 자, 올리고 있는데 어떤가요? 지금 표현이 잘 안 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이 맵이 지금 이 하이트 맵이 노말에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시키려면 여기서 이렇게 해보면 네 번째 가보시면 여기 하이트 투 노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상위 레이어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제 노말 맵으로 표현이 되면서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강하게 나온다고 하면 여기 보시면 이 하이트 뎁스를 낮추신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노말로 이동을 하셔서 여기서 얘를 낮추셔도 돼요. 낮추셔서 이런 강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다시 add P를 하셔서 여기다가 셀 1번을 또 놓겠습니다. 자, 넣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지금 요거 하이트 값이 좀 센 것 같으니까 조금 줄일게요. 이렇게 줄이고요. 얘가 줄어들수록 저희가 아까 여기서 노말에서 표현했던 애들이 좀 더 줄어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셀 1번을 다시 줬는데 얘가 현재 노말 상태이기 때문에 Alt 들어가서 들어가 보면 밑에 있는 거를 얘가 지금 다 가려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줄 거냐면 얘는 라이튼 맥스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 맥스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밑에 있는 레이어랑 얘 위에 있는 레이어랑 비교를 했을 때 서로 밝은 레이어는 출력을 하고 밝지 않은 거는 이제 서로 만나는 부분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맥스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은 좀 큰 덩어리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좀 작은 덩어리, 1번보단 작은 덩어리. 그래서 여기서 노이즈 파라미터 가보시면 이 스케일을 한 4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4 정도로만 줄이고요. 5로 가셔도 되고요. 4로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네들 이렇게 조금씩 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빼니까 여기 같이 나오니까 빼면 안 되겠네요. 얘는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 시드를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렇게 또 이 안에서 랜덤하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좀 해봐야 될 게 지금 좀 그래도 어색하죠. 얘가 왜 어색하냐면 얘가 너무 이렇게 직선 형태라든지 너무 이렇게 정직한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정직한 표현을 좀 피해 주려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고 여기서 add 필터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블러 슬로프라는 게 있어요. 블러 슬로프. 이걸 해보면 일반적인 블러 느낌보다는 얘가 하는 역할이 약간 얘가 들어오면서 뭔가 좀 어떤 부분은 좀 부드럽게 빼버리거나 어떤 부분은 하드하게 만들어버리는 약간 그런 노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블러 슬로프 같은 경우는 이 상태 이대로 쓰게 되면 디폴트 노이즈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디폴트 노이즈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자글거리게 이렇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기능을 쓸 거냐면요, 여기서 소스 파라미터 들어가서 커스텀 노이즈 눌러보면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아무런 표현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커스텀 노이즈로 바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노이즈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펄린 노이즈라는 게 있어요. 펄린 노이즈. 자, 펄린 노이즈 같은 거 이거 보면은 약간 TV 화소같이 생긴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요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게 넣어보시면 이 화소같이 생긴 이 형태에 따라서 이거를 왜곡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 노이즈 파라미터 가보시면 이 펄린 노이즈에 대한 이 스케일 값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64 정도, 그냥 아예 이게 여기서 이 게이지 바를 올려보면 64가 끝이 아니에요. 더 수치로 적어보면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저는 64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올라가서 여기 보면은 이 인텐시티 값이 있죠. 이 인텐시티 값. 근데 너무 과하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가면 되고, 여기서 인텐시티 디바이더라는 게 있는데 요거 이렇게 예를 들어 10으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밀도가 아까 되게 자글거렸던 게 조금씩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표현해주는 거는 약간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이런 지금 일단 얘가 없을 때는 이렇게 너무 정직한 표현을 얘로 좀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스케일 값이 너무 커가지고 자글거리는 표현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스케일 값을 낮추면 되겠죠. 낮추어서 다시 인텐시티 값을 좀 더 올려보면 얘네가 어떻게 왜곡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블러 슬로프를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보고, 또 위에다가 또 다른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줬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마스크가 결국엔 나중에 하이트맵이 되는 거거든요. 하이트맵이 되는데 얘 지금 이 명도를 봤을 때 거의 완전 흰색 값이죠. 흰색보다 더 밝은 색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더 위로 올리고 싶어도 다른 표현을 하고 싶어도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기서 애드 레벨을 하셔서 얘를 좀 이렇게 좀 낮춰줄 거예요. 한 요 정도 이렇게 낮춰줘야지 좀 더 흰색깔 표현이 들어가면서 다른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흰색보다 더 밝은 색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좀 낮춰서 얘를 약간 좀 중간 톤 단계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 이제 포인트 되는 부분이 이제 흰색으로 처리돼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 해볼 것은 여기다가 애드 필 하셔가지고 클라우드 2번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2번을 가지고 오면요, 이런 식으로 좀 이게 구름 모양이라서 클라우드 2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덩어리가 이런 식으로 쌓여 있으면서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좀 약하고 이런 디테일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또 다 가려버리니까 여기서 일단은 뭐 밸런스 조절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가리니까 얘도 라이튼 그리고 맥스 값으로 가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보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 레벨 값이 이렇게 돼 있으면 흰색이니까 위에서 더 표현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레벨 값을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아까 중간 톤을 만들어 준 거고요. 자, 얘를 이렇게 라이튼 맥스로 가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과하게 올라오니까 여기서 얘를 이렇게 줄인 건데요. 자, 근데 이렇게 줄였는데 만약에 이 클라우드 2번에 대한 이거를 좀 더 수정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밑으로 잠깐 내려가세요. 자, 여기서 필 레이어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는 하이트 값만, 아니 다크셔도 상관없습니다. 다크셔도 상관없고요. 자, 여기서 블랙 마스크로 가서 여기다가 애드 필을 해서 여기서 클라우드 2번, 그래서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질감들이 지금 좀 자글자글 거리니까 좀 덩어리지게끔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애드 필터를 하셔가지고 얘를 블러를 만들어주세요. 블러를 만들어주면, 자, 마스크를 보고 작업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이 자글거리는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모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블러를 위에다가 앵커 포인트를 한번 줄 거예요. 앵커 포인트. 지금 여기 보면 앵커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아마 화면에서 좀 잘려 보일 거예요. 맨 밑에 앵커 포인트가 있는데 앵커 포인트를 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 이름은 그냥 클라우드 앵커라고만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클라우드 앵커라고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럼 이 앵커 포인트가 하는 게 뭐냐면, 이 현재 클라우드 2번과 블러 얘네들이 지금 어떤 마스크를 만들어냈죠? 이런 마스크 형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스크의 느낌을 얘가
참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스크를 얘가 기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준 다음에 왜 이걸 왜 줬냐면, 여기서 다시 add P를 하셔서, add P이 아니죠. 여기서 add 필터를 하셔서 블러 슬로프를 한번 다시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블러 슬로프를 줬을 때 여기서 소스 파라미터에서 이걸 커스텀 노이즈로 가시고요. 이미지 인풋에서 앵커 포인트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 앵커 포인트가 역할이 뭐라 그랬죠? 여기 클라우드 2번과 블러의 이 이미지를 얘가 참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블러 슬로프에다가 얘를 이렇게 준 거죠. 그러면 이 블러 슬로프를 이렇게 앵커 포인트로 줬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일단 바깥에서는 아무런 표현을 안 주고 있어요. 제가 다 껐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이 블러 슬로프를 줬을 때 현재, 자, 다시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클라우드 2번을 그냥 만들었고요. 아무거나 이렇게 C도 눌러봐도 되고, 이 블러를 줬던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이런 자글자글한 애들을 좀 눌러주면서 좀 뭉치게끔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이 마스크의 형태를 저장시키는 게 요 클라우드 앵커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이 하위 레이어에 있는 애들을 참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블러 슬로프를 주게 되면, 블러 슬로프를 줄 때도 블러, 커스텀 노이즈, 여기 이미지 인풋에서 앵커 포인트, 여기서 클라우드 앵커를 줬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블러 슬로프를 주게 되면 없을 때, 있을 때 보면은 똑같은 여기에 대한 이 앵커 포인트가 블러 슬로프가 먹으면서 어떤 변화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해당 영역에서 굵어지고요. 얘를 이렇게 가면 0으로 되는데 얘를 또 마이너스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번. 그래서 이를 마이너스로 해보면 또 이렇게 좁아드는 형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요거 일단 형태를 좀 보기 위해서 이 하이트 값을 한번 좀 켜볼게요. 하이트 값 켜보고, 요거죠. 여기서 자, 살짝 줄여봅시다. 자, 요런 표현이 돼가고 있죠.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원치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인텐시티를 올려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표현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기존에 있었던 표현이 0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표현이 안 됐을 땐 요건데, 얘를 1값으로 주면서 이런 식으로 형태가 좀 더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클라우드가 하는 역할이 요건데요. 여기서 이제 밸런스 수정 이렇게 줄수록 어떻게 되죠? 밑에 얘네들은 이미 앵커 포인트가 밑에 있는 거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같이 변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워프를 줄 건데요. 자, 여기다가 워프를 주시면 이 워프가 이렇게 그냥 기본 노이즈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기본 노이즈로 쓰지 말고 일단은 커스텀 노이즈로 가서 여기서 클라우드 2번으로 놓겠습니다. 클라우드 2번으로 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워프가 이제 해당 노이즈 형태에 따라서 워프가 된다라고 보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이 디렉셔널 워프라는 게 있습니다. 디렉셔널 워프를 줘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방향, 얘는 이제 방향 워프죠. 방향성으로 왜곡시키는 건데 올려볼게요. 근데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치를 더 올릴 수 있어요. 수치를 이렇게 더 올려가지고 이렇게 왜곡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면서 해당 형태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왜곡을 시킬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도 줘보고, 여기서 이 노이즈 파라미터에서 스케일 이런 식으로 더 올려서 더 자글거리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줘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워프를 한 번 더 컨트롤 D를 누르면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주고요. 얘랑 현재 똑같은 위치, 똑같은 곳으로 되니까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줘보고요. 이번에 얘는 좀 더 자글거리게 가고 시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예 없을 때,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보는지 이렇게 한번씩 조절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프를 준 상태에서 이번에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그리고 자글거릴수록 이 인텐시티는 좀 작아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 요 위에다가 또 한 번 앵커 포인트를 줄 거예요. 이렇게 앵커 포인트 마스크 2번 이렇게 주고, 얘는 이제 꺼버릴 거예요. 얘는 꺼버리고, 그러면 여기다가 한 대 다 모아버릴 수가 있어요. 아까 저희 그냥 클라우드 2번으로 갈 수 있었지만 요걸로 가지 말고 이번에는 이게 애드 필로 준 거니까 여기서 아까 줬던 앵커 마스크 2번 요걸로 라이튼으로 줘서 이렇게 한 레이어에다가 모델링을 해버릴 수 있어요. 어떤 형태로? 요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줬던 얘네들을 저희가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제 얘네들을, 여기에 있는 이 필은 앵커 포인트로 줬으니까 얘네들은 여기에 있는 레이어, 이 마스크 레이어를 참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을 거고, 밑에 보면은 이 필에서 또 이렇게 레벨 값이 있어서 레벨을 또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